주말 오후 부동산 경매 강의를 듣기 위해 사람들이 모입니다. 부동산으로 수익 내는 법을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수강생 중엔 중장년도 많습니다. 도시락 싸오신 거예요? 엄청나게 난 잘한 법이야. 반찬 딱 한 가지. 360만 원이라면 금싸레기죠. 눈이 돌아가 힘창 나와. 부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성행하는 이른바 부업 강의들. 딸깍. 진짜 우리는 딸깍딸깍만 하면 되고 원만으로 질서입니다. 누구나 열심히 하시면 가능합니다. 딸깍 그런 표현에 맞는 그런 워크플로우가 절대 아니었어요. 단기 고수익 부업은 가능한 걸까? 신세계였어요. 이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곳도 있구나. 근데 다 사기였죠. 나만 바본 거예요. 역할극을 너무 잘해요. 연기 천재들. 조금이라도 이 학원비라도 벌어보려고 했던 게 몇천 배를 더 큰 금액을 이룰 줄을 꿈에도 상상 못했어요. 지역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최경애 씨는 지난 여름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이트도 부업 안내 전화였습니다. 업무대로 다 해야 되면서 제가 이제 학원 근무를 할 때 어떤 전화 한 통화를 받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남자분이 전화를 하면서 저희가 쿠팡 입점 업체인데 상품평을 써주면 포인트를 쌓아둔 다음에 일정 금액이 되면 이게 제가 환급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경애 씨는 제안을 수락했고 카카오톡으로 담당자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부업 내용은 해당 쇼핑몰의 상품평을 쓰는 것. 담당자는 상품 목록과 함께 쇼핑몰 링크를 보내주었습니다. 링크를 눌러 사이트에 접속한 후 휴대용 선풍기를 선택하고 리뷰를 작성했습니다. 적립된 포인트는 출금 신청을 하자마자 통장으로 입금됐습니다. 한번 출금을 해봤어요. 7만 원을. 그래서 7만 원 출금이 바로 됐어요. 3분 안에. 며칠 후 담당자는 경애 씨에게 새로운 부업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냥 간단한 물건만 구매해주고 포인트를 받아가는 일이다. 팀원은 4명이 될 것이며 10개 물건을 이렇게 구매하게 되면 원금 플러스 포인트를 환급해주겠다. 바로 정산해주겠다. 4명이 한 팀으로 참여하는 이른바 팀 미션. 경애 씨의 돈으로 먼저 물품을 주문하면 원금의 물품 가격의 10%를 더해 포인트로 적립받고 미션 종료 후 한꺼번에 출금합니다. 35만 원을 송금해 38만 8천 원짜리 물건을 주문하면 포인트 43만 8,440원이 적립되는 방식. 하지만 구매 대행할 물품의 가격이 회차를 거듭할수록 비싸졌습니다. 경애 씨가 하차 의사를 밝히자 팀원들이 그를 회유했습니다. 제가 1년 4개월 동안 했는데 한 번도 이분들이 나를 이렇게 속여본 적이 없고 그날 바로 입금을 해줬다. 자기를 정말 믿어주라.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통장 내역을 깐 거죠. 푸딩하우스 하면서 2,100만 원이 들어와 있는 통장 내역서를 저한테 캡처해서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대출을 받게 돼요. 하지만 대출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결국 원금만 돌려받고 하차하기로 한 경애 씨. 그런데 10시 반이 딱 되는 순간 그냥 폭파가 돼요. 녹아요, 갑자기 글자들이. 대화방이 녹아요 그냥? 네, 녹아요. 눈처럼 사라져버려요. 순식간에 사라진 텔레그램 대화. 경애 씨는 해당 쇼핑몰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제 입금해 주실 거예요? 근데 왜
텔레그램에 지은님도 막 다, MD님도 막 다 메시지가 사라지고 그런 거죠? 이제 확인해보고 전화 드릴게요. 아니요, 전화하지 마. 지금 해주세요. 지금요. 끊잖아요. 이제 이거는 양호한 거잖아요. 이제 또 전화하니까. 누구세요? 이거 진짜 다르잖아요. 누구세요? 네, 입금 언제 돼요? 전화 저 입금 좀 해주세요. 꺼져. 해줄 거예요, 안 해줄 거예요? 아, 없다고 돈. 왜 없어요? 전화 그만해라. 경혜 씨가 이용한 쇼핑몰은 어떤 곳일까? 홈페이지에 나온 주소지로 찾아가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말씀 좀 여쭐게요. 여기 푸딩하우스라고 있어요? 그런 상호는 없어요? 여기 푸딩하우스란 게 있나 해서. 저 처음 듣네. 네, 여기 뭐 온 지는 얼마 안 되긴 했는데 여기 전사업장도 그런 상호명은 아니었어요. 흔적을 찾을 수 없는 팀 미션 일당. 이들에게 경혜 씨가 일주일 동안 송금한 돈은 1억 2천만 원에 달합니다. 저도 사실은 보이스피싱을 누가 당했다. 저도 그냥 남일인 줄 알았어요. 정말. 그들의 전화 한 통화를 받는 순간 피해자로 전환이 되는데 저 이제 제 사업장에서 제가 뛰어내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냥.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전기 기술자로 일하는 51살 용대석 씨도 팀 미션 사기 피해자입니다. 건설 경기도 안 좋고 뭐 현장에 일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조금이라도 부업이라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찰나에 마침 그런 전화가 오니까 그 사람들이 또 카톡으로 친구 신청을 해서 어떤 사이트에 가입을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처음 안내받은 부업은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담당자가 보내준 영상을 5초 이상 보고 캡처해서 보내면 10,000원이 입금됐습니다. 사흘 후 그 역시 팀 미션 부업을 제안받았습니다. 담당자는 새로운 메신저를 설치해야 한다며 구글 스토어 링크도 보내주었습니다. 그 채팅방 이름은 람피온이라는 걔네들이 만든 어플이더라고요. 구글 스토어에 정식으로 올라와 있는 어플이었기 때문에 의심을 하지 않고 처음에 설치를 했던 거고. 용 씨의 팀 미션은 코인 매매. 100만 원을 넣어 코인을 주문하면 110만 원이 포인트로 적립되는 전형적인 팀 미션 수법입니다. 비트코인을 150초, 금액 얼마, 상승, 하라 그러면서 그게 미션이에요. 그렇게 하다 하면 이게 내 주문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돼요, 이게. 팀 미션이 끝난 후에도 갖가지 이유로 입금 요구는 계속됐습니다. 출금 금액을 잘못 입력했다. 신용 점수가 낮아서 출금을 하려면 신용 점수를 회복해야 한다. 은행 정보를 잘못 입력했다며 수수료까지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낸 돈이 3억 원을 넘었습니다. 해당 금액의 30%를 송금하면 돈을 즉시 찾을 수 있다고 한 사기 일당. 용 씨가 방법이 없다고 호소하자 통장 대여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쪽에서 제안을 하는 게 부업을 할 생각이 있느냐. 5% 수수료죠. 5% 수수료를 받고 저한테 그 통장을 대여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때서야 저는 이게 진짜 사기였구나. 참 바보스럽고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길까. 주식은 팔고 아파트하고 차량은 담보를 받아서 그렇게 해서 한 3억 2천 가량이 그대로 그놈들 손에 다 넘어가게 됐습니다. 빚을 갚을 방법이 없어 용대석 씨는 개인 회생을 신청한 상태. 50대 가장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습니다.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1억 3천 정도 사기를 당한 거예요. 제가 몇 천만 원 막 벌려고 욕심내는 것도 아니었어요. 하루면 2만 원에서 5만 원 가까이 벌 수 있다 그래서. 20살 때부터 모은 전재산인데 그렇게 당했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이 하금이라도 벌어보려고 했던 게 몇천 배를 더 큰 금액을 이룰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어요. 팀미션 사기는 어떤 구조일까? 팀미션 조직과 일한다는 제보자를 어렵게 만났습니다. 제가 했던 역할은 이제 총책의 총판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부업 사기 방에서 미션을 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미션을 주는 사람이랑 저랑은 이제 계약을 맺은 상태인 거죠. 저는 이제 글 올리고 사람을 총책한테 연결해주는 그런 일을 했고, 포털 사이트나 SNS를 통해 부업할 사람들을 찾은 뒤 돈을 받고 팀미션 일당에게 넘겼다는 제보자. 그러면 제가 이제 제 위에 있는 그 총책이라는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설명해 놨으니까 그냥 그대로 이제 방에 초대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그쪽에서 총책이 그 잠재적 피해자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또 엄청 많이 넣었거든요. 그냥 평균적으로 따지면은 뭐 인당 8만 원 정도? 하루 막 20명씩 넣으면은 따로 막 50만 원씩 챙겨주는 날도 있고. 이런 방식으로 거래하는 사람도 여러 명. 최근 그가 거래한 팀미션 관리자는 107번입니다. 그 팀미션 관리자가 107명 이상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한테도 막 0098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내는 거 보면은 이 사람들도 가명 쓰는데 그런 사람들마다 숫자가 정해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107번째 사람인 것 같아요, 보니까. 점조직 형태로 활동하고 있어 단속이나 검거가 쉽지 않습니다. 대화하는 사람들은 어느 나라? 중국인인 것 같아요. 번역체도 그렇고 대화가 딱 봐도 일단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다, 무조건. 팀미션 사기 조직은 일반인의 카카오톡 계정도 돈을 주고 빌립니다. 7명치 텔레그램이나 라인 같은 거는 인식이 좀 안 좋더라고요. 텔레그램을 설치해 주세요 하면은 막 반가운 반응은 아니에요, 다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것 같은데 중국 쪽 애들이 카카오톡 계정 수급하기가 어려운가 봐요. 계정 수에 비례해 커지는 인센티브. 카카오 본사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친구가 있는 계정을 찾습니다. 인터뷰 도중에도 실시간으로 팀미션 관리자와 대화하는 제보자. 그가 구한 7개의 일반인 카카오톡 계정을 팀미션 일당이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얼마 들어온 거야, 총? 583? 어제 30만 원 들어왔네요, 30만 원. 얼마 정도 한 달에 버는 것 같아요? 그냥 느슨하게 하면은 그래도 한 700~800만 원 벌지 않을까요? 느슨하게 하면? 열심히 하면 얼마까지 벌 수 있는 것 같아요? 1000만 원, 1500만 원은 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부업을 미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사기 피해자를 찾기 위해 평범한 사람들의 카카오톡 계정을 돈 주고 빌리는 현실. 일명 팀미션이라 불리는 사기는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부업이 있다며 광고를 해 사람을 모은 뒤 피해자들을 전용 대화 채널로 유인해 거액의 돈을 착취합니다. 앞서 본 상품 후기 작성, 영상 시청 외에도 손부업, 영화표 예매, 미술품 경매 등이 피해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미끼로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댓글만 달았고 리뷰만 했을 뿐인데 50만 원이 실제로 내 통장에 들어오네. 이 미끼 단계를 이제 물게 되면 이 피해자는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함정, 덫에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부업을 하려고 했다가 수천, 수억 원을 날린 피해자들. 이들은 팀미션에서 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걸까요? 병원에서 상담실장으로 일하는 강효정 씨. 팀미션 사기로 닷새 만에 7,800만 원을 잃었습니다. 당하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저걸 왜 내가 당했지? 하는데 처음에 들었을 때는 신세계였어요. 이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곳도 있구나. 상품을 주문하면 10%의 수익금이 포인트로 적립되는 대리주문 팀미션. 매니저가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팀원들을 초대합니다. 효정 씨를 포함한 2명이 신입.
그러나 효정 씨를 제외하고 모두가 한 통 속입니다. 저 포함해서 5명이 그 미션을 성공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10만 원? 2회차 때는 20만 원? 그러고 나서부터는 금액이 점점 커져요. 100만 원, 400만 원, 그냥 700, 800 이렇게. 근데 이제 제가 중간에 하다가 금액이 너무 커지니까 제가 못한다고 했어요. 주문 금액이 수천만 원대가 됐을 때 효정 씨가 하차 의사를 밝히자 매니저는 팀원들을 핑계로 효정 씨를 협박하고 회유했습니다. 제가 나와버리면 팀원들이 너 때문에 수익금이 1도 없다. 여태까지 고생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방에서 나오기도 사실상 조금 어려웠어요. 분위기상. 그래서 저처럼 처음 하는 사람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했어요. 라인으로. 한다님 저 이게 금액이 너무 커져서 너무 좀 불안한데 계속 하실 건가요? 물어봤더니 자기 아는 동생이 이 회사를 다니는데 문제없고 그래서 자기는 그 동생 때문에 여기에 프로젝트에 낀 거다. 우리 이거 해서 우리 돈 벌어가요. 막 그래서 저도 가족 통장에 이제 모아놓은 돈을 계속 뺏쓰기 시작했죠. 5명이서 어쨌든 한 명 비상금과 대출까지 끌어다 팀 미션을 마친 효정 씨. 그런데 출금 과정에서 신입 팀원에게만 문제가 생깁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에 적발됐다는 것. 팀 미션 사기 일당이 공문서까지 위조한 겁니다. 결국 대출을 받아 2,300만 원을 추가 납부한 효정 씨. 수상히 여긴 은행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농협 본점 사기 대응반 거기 팀장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 매니저가 그 얘기를 먼저 해줬어요. 은행에서 혹시 전화가 오면 충남 아산에 거주하는 동생한테 투자를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이미 소스를 전달을 받았거든요.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하는 얘기가 사기인 것 같다. 이 종류의 사기가 많을 것이다. 알아봐라. 솔직하게 얘기를 해라. 그래서 일단 전화를 끊고 그제서야 제가 검색을 했어요. 초록창에. 그랬더니 제가 당한 제가 구매한 물품 사이트가 사기 사이트라고 다 나와 있더라고요. 같은 시간에 진짜 2시인가? 다 나가더라고요. 동시에. 사기 위험을 고지해준 은행을 찾아가 봤습니다. 모니터링 중 효정 씨가 입금한 계좌에서 이상 거래가 감지됐습니다. 정도 해내가려고 문의 주셨었는데 신고하신 거 확인되시고 평소에 이용되던 패턴이 아닌 고액이 인출되고 입금되고 반복되는 이상 거래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해당 거래건은 무조건적인 피해라고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님이 씨한테 1,500만 원 보냈잖아요. 네, 이게 고객님이 지금 보이스피싱 당하셨어요. 근데 고객님 확인을 해보시는 건 너무 좋은데 지금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좀 약간 위험한 상태인 것 같아요. 지금 고객님께서 좀 빠르게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좀 고객님한테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하지만 피해자들은 경고를 잘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들 이제 본인이 맞게 거래를 하고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 전화를 받으시기 때문에 절대 피해라고 인지를 못하세요. 사실 고객께서 완고하게 본인이 정상 주장하시면은 추후에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도움을 드릴 수가 없다. 고지를 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들은 왜 사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지 팀 미션 대화방 내용을 분석해봤습니다. 먼저 모든 피해자들이 팀 미션에서 실수를 하게 만듭니다. 지금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요, 회원님들. 네? 무슨 말씀이죠? 뭐 문제요? 엥? 헐, 저 잘못 입력했어요. 회원님 입력 오류로 다른 회원님들은 1,000만 원, 회원님은 2,000만 원 입금해 주셔야 돼요. 아, 좀 제대로 확인하시지. 이게 뭐예요? 아, 저흰 잘했는데 회원님만 다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죄송하다고 해결될 일인가요?
지금 누구 잘못 따지는 것보다 빨리 상황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럼 다시 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 지금 엄청 짜증나는데 다른 분들이 그냥 하신다니까 저도 돈 구해볼게요. 근데 저는 분명히 맞게 입력을 했거든요. 근데 다시 제 아이디로 들어가 보니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가.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조작을 했겠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럼 지금 세금을 줄 수가 있냐 했더니 뭐 2천만 원 정도를 제가 사야 된다. 근데 저는 실수할 수가 없는 게 제가 핸드폰이 2개예요. 그래서 이 어플도 제가 똑같이 2개를 깔았어요. 그래서 보면서 했거든요. 거기서 제시한 건 이거를 다 회복할 수 있는 거는 다시 베팅을 해야 된다. 이제 750을 입금하라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 점점 늘어나는 매몰 비용. 6,200만 원 준비하면 추가 비용 없이 잔액 전부 인출 가능한가요? 네, 추가 비용은 없어요. 돈 보냈습니다. 입금한 돈을 되찾아야 한다는 일념에 계속해서 돈을 송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기라고 생각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이게 사기인가 싶으면서도 사기가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믿고 싶은 거야. 저 이렇게 되면 남편한테 이야기해서 이혼당하겠는데요. 회원님, 공지사항 보시면 비밀 유지 조항이 있어요. 헐, 그럼 남편분께 말하면 안 된다는 것 같은데요? 예전에 비밀 유지 조항 깨서 안 좋은 사례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며 피해자들을 협박합니다. 법적으로 그 정도로 비밀 유지 의무가 있는 일은 흔치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런 건 다 거짓말이고요. 오히려 주변에 말하지 말라라고 했다면 그건 믿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몰입되는 과정에서 심리학적이고 뇌과학적으로 최고 전문가들이 유혹을 하면 사례형 상황 판단이 어렵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대학병원 간호사 서윤 씨도 부모님을 위해 받은 대출금을 갚으려다가 팀미션 사기로 3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기후동행 카드 한 달치 5만 5천 원 충전하고 필요한 경조사비 내고 그 밖에 제 개인적으로 쓴 돈이 하나도 없어요. 부업이 더 절실해진 서윤 씨는 구인구직 플랫폼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이력서를 올린 뒤 가구를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채용 연락이 왔습니다. 전자서명 플랫폼을 통해 채용 계약서에 서명됐습니다. 가구 재고 확인하는 업무이고 재택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해서 제가 근무 시간 외에 할 수 있는 일일 것 같아서 진행을 한다고 했고 수습기간 급여가 한 140만 원 정도이고 그 이후에 제가 또 다른 일로 수당을 채울 수 있으면 수당은 플러스 알파로 준다고 해서 그런데 수법이 팀미션 사기와 비슷합니다. 가구 구매 대행 요청을 받고 100만 원을 입금한 서윤 씨. 인터뷰 도중 이 요청이 사기였음을 깨닫습니다. 가구를 구매를 해야 되는데 그 제가 모아놓은 포인트보다 가구 금액이 비싸서 저는 이제 구매를 못하니까 이제 못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돈을 이제 그럼 개인적으로 돈을 또 이제 입금을 하라고 그러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또. 곧바로 해당 쇼핑몰의 협력 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땡입니다. 혹시 그 라일리몰이라는 가구 업체에서 같이 뭐 계약이 맺어져서 유튜브 시청 관련해서 뭐 페이백을 주거나 혹시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나요? 라일리몰이요? 아니요, 제가 악플로 전달 받거나 들은 일은 없어요. 잠시만요. 라일리몰인가? 거기랑 협업하는 저희 유튜브팀에서도 여기 업체한테 모르는 분이 많은데요. 대박이네요. 와, 이 사기를 당하고 또 사기를 당하는. 지금 전화만 했을 때는 어떤 것 같아요? 네, 아닌 것 같아요. 사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블로그까지 해서 탄탄하게
카톡으로 채용 공고까지 보여주면서, 그리고 뭐 또 계약서도 썼잖아요. 이곳은 과연 진짜 업체일까? 주소지에 도착하자 4층으로 된 상가주택이 나옵니다. 세부적인 주소가 없어 더 이상의 확인은 불가능한 상황. 가정집인 것 같아요. 1층 편의점에 들어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말씀 좀 여쭈려고 하는데요. 여기 건물에 라일리몰이라고. 전파에 한번 그런 분이 왔는데 내비 찍고 왔는데 없다고 그러는데 저는 위에 전혀 몰라요. 안녕하세요. 저 말씀 좀 여쭐게요. 여기 라일리몰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들어본 적도 없고. 보통 이 주소지라는 게 몇 층에 몇 호가 자기가 임대한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거다 그러면 대부분 통건물 매매형이 되니까 그건 말이에요. 서윤 씨가 경찰에 신고한 뒤 해당 사이트는 폐쇄됐습니다. 그러나 이름과 사이트 주소를 살짝 수정한 채 여전히 운영 중입니다. 유튜브 시청 업무 역시 협력사 이름을 바꿔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 부업 사기 피해자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을 노리는 신종 사기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토목공사 현장 소장 최무겸 씨, 팀미션 사기로 500만 원을 잃었습니다. 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알아본 무겸 씨. 카카오톡방에서도 피해 난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피해자 모임이나 이런 데도 많이 가입을 하고 찾으려고 백방의 노력을 다 해봤습니다. 피해자들을 위해 개설된 오픈 채팅방에선 피해 사례를 접수받고 있었습니다. 무겸 씨가 글을 남기자 돈을 찾을 수 있다며 먼저 연락해온 방장. 계좌 정지를 통해 사기 일당을 찾아낼 수 있다며 한 계좌당 수수료 7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계좌가 많다는 이유로 비용은 점점 올라갔고 입금액은 1,200만 원이 되었습니다. 피해는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 다급해진 무겸 씨는 다른 업체를 또 찾았습니다. 대포 통장의 돈을 가짜 코인으로 바꿔치기 할 수 있다며 피해 금액만큼 코인을 구입하라는 것. 그러나 이 역시 사기였습니다. 송금 직후 은행을 찾은 무겸 씨. 하지만 현행법상 보이스피싱을 제외한 신종 사기는 전기통신 금융사기가 아니어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전화를 했어요. 얘 지급 계좌에 대해서 지급 정지를 해달라. 근데 보이스피싱이 아니라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일반 사기라서. 경찰에다 요구해도 경찰도 지금 그거 받아주질 않고 있고요. 점점 고도화되고 치밀해지는 신종 사기. 무겸 씨는 법 개정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사기 피해라는 거는 내가 당할 거라고 생각하고선 당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기 피해를 당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가정하에서 제도 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팀미션과 같은 신종 사기 범죄도 보이스피싱처럼 신속하게 계좌 지급 정지를 해줄 수는 없는지 주무관청에 물었습니다. 경찰청은 현행 제도의 한계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지급 정지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최대한 지급 정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권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 역시 성행하는 신종 피싱 범죄를 막아낼 방안이 시급히 필요하다며 현행 법령상 가용 수단을 모두 활용하여 피해를 방지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현재 국회는 신고 즉시 계좌를 정지하고
경찰청에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 사기 방지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범죄 유형들이 많이 이제 생기고 또 피해를 받는데 거기에 맞게 발빠르게 가야 되는데 못한 측면이 있어요. 지급 정지나 계좌 중지나 여러 가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근데 물론 이제 그러한 기준이나 그러한 체계도 새롭게 만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안정적인 삶을 담보하는 좋은 일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현실 속 부업을 하려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불안을 겨냥한 부업 고액 강의도 온라인에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데요. 딸깍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강사들의 말은 과연 기회일까요? 추정 60분이 들여다봤습니다. 손수 만든 자료집을 들고 부업 강의 현장으로 가는 임성국 씨. 저희 5기생입니다. 네. 저희가 5기생입니다. 네네. 선생님 7기생이시고 그죠? 네네. 저희가 5기 수강하면서 느꼈던 그 문제점들을 제가 지금 정리한 자료입니다. 선생님께서 이 강의를 돈을 내고 들으시잖아요. 그 결정을 하심에 있어서 이 정보들을 다 알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강의를 들으러 온 수강생들 중 5060이 눈에 띕니다. 한 수강생이 환불을 신청하고 나왔습니다. 딱 보니까 아니야. 제가 강의 듣고 한 10개 들었거든요. 그 중에나 선택한 거야. 내가 잘 못하니까 난 돈 투자하고 여기 온 거거든요. 저 올해 63이에요. 네? 열심히 하시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잠시 후 강의업체 직원이 건물 밖으로 나옵니다. 성공되지 않은 사실을 그냥 지금 하고 계신데 강의에서 하라는 걸 다 하셨나요? 해봤죠. 해봤다고요? 하루에 2시간 안에 안 된다니까요, 그게. 이거 보시고 본인이 판단하시면 돼요. 제가 강의를 듣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신중하게 판단 잘 하시면 됩니다. 해당 부업 강의는 쿠팡 로켓 배송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준다고 합니다. 누구나 도전할 수 있고 수강 후기도 많습니다. 돈 벌어주는 무엇보다 큰 강점은 로켓 배송 입점 노하우를 가르쳐준다는 겁니다. 이 로켓 배송 같은 경우는 입점이 정말 어렵습니다. 너무 하늘의 별 따기. 강사의 이 말을 듣고 임성국 씨도 수강료를 결제했습니다. 쿠팡 로켓 배송 입점이 언제 막힐지 모른다. 지금 뭐 당장 내일이라도 막힐 수 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사람이 좀 마음이 급해지는 게 있는 거예요. 400만 원 정도 지불을 하고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처음에 그들 표현은 하루 20분만 투자를 하면 월 1,000 정도의 수익은 그냥 우습게 벌 수 있다. 오늘도 하지만 막상 시작을 해보니 이 일은 부업으로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20일 정도 기준으로 제품을 6,000개 정도는 올려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하루 2시간에 갖고는 6,000개를 절대 올릴 수가 없어요. 부업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벌고 있고. 그는 강의 업체 측에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월 매출 80억을 벌고 여기에서 강사는 로켓 배송 입점 시 쿠팡에 지급한 100만 원을 제한다고 답했습니다. 쿠팡 로켓 배송 입점엔 얼마가 필요할까? 추정 60분이 직접 신청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과 통장 사본을 첨부해 신청 버튼을 누르자 바로 다음 날 쿠팡으로부터 입점 승인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의업체 측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입점 신청을 해서 납품 계약까지 체결된 사례는 확인된 바 없고 양측이 모두 계약서에 서명해야 판매가 가능한 상태가 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제작진은 입점 승인 직후 바로 계약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용은 들지 않았습니다. 상품 공급 계약 완료가 되시면 그 서플라이 허브의 모든 메뉴의 열람 및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로켓 배송 상품 등록은 담당 비행과 별도 협의 없이 자유롭게 등록은 가능합니다. 강의 내용처럼 쉽게 제품을 올릴 수 없다는 수강생들을 더 만나봤습니다. 1년 수강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60대, 70대 할머니도
쉽게 따라올 수 있다. 이래서 나는 좀 느리더라도 그들의 말을 신뢰하고 399만 원이죠? 맞아요. 그 금액을 내고 했는데 도통 모르겠습니다. 그 딸깍딸깍 그런 표현에 맞는 그런 워크플로우가 절대 아니었어요. 제가 하는 거를 옆에서 보고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이게 왜 안 되냐. 그래서 제가 저희 남편을 가르쳐주고 한번 해보라고. 남편이 딱 이틀을 하더니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뭐 하시던? IP 쪽. IP 쪽이시죠? 이게 말이 되니?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강의 내용대로 해봤다는 또 다른 수강생. 판매할 상품을 정하고 쿠팡 평균가보다 저렴한 제품을 중국 도매 사이트에서 찾습니다. 제품 이미지와 견적서를 만들어 쿠팡에 업로드하고 승인을 기다립니다. 이 수강생이 3개월간 이렇게 등록한 상품은 754개. 하지만 단 한 개도 승인이 나지 않았습니다. 강의할 때는 뭐 1,000만 원, 1,200만 원 하는데 거의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해보니까 지금 한 3개월 해보니까. 그렇다면 쿠팡에 승인이 나면 수익은 얼마나 얻게 될까? 여기가 이제 저희가 물류 작업을 하려고 다 준비해놨던 거, 물류 창고. 회사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해 전업으로 이 일에 매달렸던 변종수 씨. 4개월 동안 10,000개가 넘는 상품을 올렸고 205개를 승인받았습니다. 전체 매출은 256만 원, 순이익은 37만 원이었습니다. 4개월 동안 하루에 10시간 이상 해서 지금까지. 숫자로 보니까. 달아져 왜 했나 싶기도 하고. 아침에 제가 8시 반에 출근하면 퇴근할 때까지.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이 로켓 배송이라는 게 진짜 시간 투자를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하면 수익을 내기가 진짜 힘든 구조예요. 이에 대해 업체 측은 상품 제한은 한 달에 3,000개에서 5,000개를 해야 하고 이는 업체의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하루 2시간으로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일부 수강생의 주장에 대해선 강의 기준을 따르지 않았거나 개인적인 방법으로 작업을 진행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82세 할머니가 만든 영상인 거예요. 70대가 1,000만 원도 넘게 보신. 온라인을 뒤덮은 부업 강의 광고들. 딸깍 하나 누르면 딸깍 딸깍 딸깍. 한 달 430만 원까지 땀내서 월에 7,000원을 가져가요. 주 수익은 2,430만 원 정도. 최로 부업만으로 73입니다. 대부분 강사의 성공담 또한 내세우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언뜻 보면 인물 다큐멘터리 같은 유튜브 영상. 월세예요. 월세인데 지금 1,800 내고 있어요. 그 미국에서 코인을 싸게 사서 한국을 갖고 오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김프 매매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고, 이 영상 제작에 관여했던 강의 업체의 전 직원이 KBS를 찾아왔습니다. 대표가 유튜브로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하고 싶어 했었어요. 신혼 다큐 채널에 메일을 쫙 보냈어요. 대략적으로 한 1,000대를 부르더라고요. 유튜브 채널 광고비 1,000만 원. 영상 제작을 의뢰한 인물은 코인 매매 부업을 강의하는 강사. 자신의 방식이 합법임을 강조합니다. 김치 프리미엄 하려면은 법인을 개설을 해가지고 뭐 인보이스를 조작을 한다든가 페이퍼 컴퍼니죠. 후에 법인을 세운다든가. 제가 알기로는 그거는 합법적이지 않은 행위라고 알고 있거든요. 일명 김치 프리미엄 투자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 먼저 수강생들은 한국과 미국의 법인을 세웁니다. 피해자는 업체의 조력을 받아 3박 5일간 미국을 방문해 계좌를 개설하고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습니다. 그리고 비싼 하드디스크를 구매한 명목으로 돈을 미국에 송금합니다. 한 번씩 많은 걸로 활용을 하고 하드디스크를 $10,000에 사온 거예요. 이 안에 들어있는 소프트웨어가 비싼 소프트웨어다라는 식으로. 사실 이걸 까서 내용을 보존하니까.
이 이후로는 허위 서류를 제출해도 된다며 강의업체는 위조 송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게 알고 보니까 불법적인 요소가 있더라. 은행도 속이고 해야 되니까 그거를 시켜요. 그 양식을 주고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다 지도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허위를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도 근데 문제가 없대요. 정말 문제가 없는 것일까? 강의업체 측에 인터뷰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내자마자 대표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그 은행에 가서 저희가 자문을 다 받아가지고 합법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게 허위 명목이라 할지언정 외화가 유출된 게 아니고 코인 사서 들어왔기 때문에 또 이건 다르다고 판단한 것도 있고, 외화가 유출된 거면은 그거에 따른 과태료 행정처분을 할 건데 저희 고객님들은 현재 4년째 과태료 처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고요. 그게 만약에 문제가 됐었으면 빨리 그 수사기관에서 잡아요. 투자가 합법이라는 대표의 주장. 관세청에 취재 내용을 보여주고 입장을 들어보았습니다. 처음 딱 한 번만 이런 행위를 하고 세관이 통관하는 과정에 제출한 서류가 허위일 경우에는 이제 형법상 그 문서 위조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관세법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 외화가 나갔지만 국내에 반입되는 거는 코인이 반입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 대응해서 외화가 다시 반입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도 적발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그 내용 자체가 이제 합법적인 거래라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이 쏟아지는 현실. 강의업체가 제시하는 수치도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계좌 조작을 직접 시연하는 제보자. 영원이었던 잔액이 순식간에 1억 원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바뀌어요? 네, 이거는 대단한 기술이 아니라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유튜브 조회수는 물론이고 예상 수익까지 다 조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공개 방송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뭐 라이브 시청자 인원이 뭐 몇천 명이다 이러는데 한 말도 안 되는 숫자인 거예요. 카톡방에 들어가면은 뭐 카톡방 인원이 뭐 한 1000몇 명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채팅을 치는 사람이면 뭐 인증을 하는 사람이면 다 직원이고 막 이러니까 그 주변에는 모든 게 그냥 세트장이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 그냥 사실상 보이스피싱이랑 똑같은 게 아닌가. 라이브 시청자를 동원해준다는 업체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1시간에 100명 기준으로 했을 때 기본 금액이 22,000원이고요. 기본 댓글 1,000원에서 1,200원. 기본적으로 라이브 같은 경우는 1,200원이고 다른 업체의 단가는 더 저렴합니다. 일반 품질의 경우 시청자 1명당 18원. 전 세계 IP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추정 60분 PD가 직접 라이브 강의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갈 내용은 전부 조작했습니다. 소품을 이용해 사진을 찍고 홍보 문구, 커리큘럼 모두 AI를 이용해 뽑았습니다. 시청자 동원을 위해 광고업체에 4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10만 원을) 주고 주문한 실버 버튼을 배경으로 무료 라이브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잘 맞았을 때 이 채널은 어려울 수 있겠죠. 왜냐면 이게 AI를 만든다고 해서 광고업체에 링크를 보내자 동시 접속 시청자가 늘기 시작합니다. 2,509명이 시청하는 부업 강의. 약 66만 4천 원이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모든 것들은 저희가 제공을 해드린다. 조작된 숫자는 누군가에게 확신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부업을 알아보다 유튜브 무료 강의를 보게 된 정희 씨. 무료 강의를 듣는 그 실시간 그 라이브 방송에 한 2,000명 정도가 들어와 있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질 만한 뭔가가 있나 보다. 오늘까지 수강 신청을 해야 되고 지금 2,000명 정도가 있는데 수강생은 한 50명만 모집을 한다고 하니까 뭔가 조급한 마음에 좀 빨리 신청을 했던 것 같아요.
한 달 만에 200만 원을 버는 과일 공동구매 부업 강의. 하루 30분이면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습니다. 그런데 정희 씨는 강의의 수강생 성공 사례가 조작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왕초보 육아맘의 가게는 한 30대 사장의 가게였고 저분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저는 저 사진을 허용한 적이 없고 아마 저희 가게 홍보해주신 블로거분들 뭐 사진을 쓰신 것 같거든요. 황당한데요? 왕초보 44세 직장인은 강사의 지인이자 과일 중간 상인이었다고 합니다. 그 사진 제가 찍었어요. 플리마켓에서. 물건을 받아서 저희한테 마진을 받고 팔았던 중간 상인이었던 거죠. 제가 보기엔 왕초보가 아니었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강사의 사무실을 찾아가 봤습니다. 계세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요? KBS 방송국에서 나왔는데 네. 강사님 말씀 좀 들어보려고 나왔어요. 안 계시는데? 선생님 안 계세요? 네. 여기 강사님 본인 아니세요? 아닌데요. 지금 안 계세요. 제가 왔는데 왜 여기까지 오시는 거예요? 수강생 후기가 조작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입장이 있을 것 같아요. 했단 말이에요. 부업으로 수익이 안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그거에 대해서는 할 말 없으세요? 2시간만 자라 그랬어. 몸을 갈아라. 시간을 갈아라. 이렇게 얘기했지. 내가 언제 그따위로 얘기를 했어. 보내드릴게요. 네. 온라인 부업 강의 업체는 대부분 통신 판매업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학원법에도 규제받지 않고 단속도 쉽지 않은 현실. 미디어의 발전 속도는 너무 빠르고 예전에는 듣도 보도 못한 선수들이 지금 나와서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란 말이에요. 도대체 어떤 법의 적용을 받아야지? 법의 정비가 굉장히 필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법적인 어떤 그런 제재나 장치를 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의 비즈니스는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법의 사각지대 속에서 강사에 대한 검증과 책임은 오로지 소비자에게 맡겨져 있는 상황. 추정 60분은 취재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피해 사례를 파악해 불공정 행위가 포착되면 엄정하게 조치하고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추정 60분은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사실 제 손에 있다가 나간 돈이 아니잖아요. 남는 거는 제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인 거고 이걸 왜 이렇게 바보같이 당했을까? 누구한테 말도 못하겠고. 좀 자유롭게 살고 싶었었죠. 자유롭게. 그리고 자식들한테도 어느 정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재산이라든지 그런 것도 좀 만들어 보고 싶었고 이젠 전부 다 물거품이 된 거죠.